그렇기 때문에 흙수저인 경우에 돈을 잘 벌면 이 돈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엄청 일정이 많았던 하루고 그래서 피곤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왜냐면 이 얘기를 저도 이제 어떤 게 생각나서 그걸 찍으려고 생각하다가 그날 안 찍고 며칠 묵히거나 다음 날 하면 그 생각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그리고 그 느낌도 다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해서 오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일이었어요. 뭐냐면 상담 오신 분들이 하루 종일 의사만 오시는 날들은 많은데, 오늘은 하루 종일 의사분들만 오셨지만 첫 번째 오셨던 분은 20년 넘은 친구랑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경우였고, 두 번째 오셨던 분은 의사 부부신데 20년이 넘었어요. 그분들도 20년 오늘 기념으로 뭔가 하는 그런 날인가? 그리고 같이 하는 그런 날인가? 뭐 이분들은 두 분, 이분들은 또 부부 의사였고, 같이 이분들도 같이 당연히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참 이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셨던 분들은 흙수저였다고 해요. 아주 힘든.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흙수저인 경우에 간단하게 말하면 집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걸 나눠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흙수저는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이제 동수저는 이제 전세 보증금 정도 해주는, 그리고 은수저는 뭐 결혼할 때 집을 사준다, 그리고 이제 금수저는 넌 그냥 놀아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이제 금수저라고 이렇게 이분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흙수저인 경우에도 잘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 두 분 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부부 두 분 다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단계에 이르거나 뭐 좋은 직업, 좋은 학교,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하는 거는 되는데, 이 부모님의 생각,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완전 지우긴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돈을 잘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본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자기 처음이란 말이에요. 부자도 자수성가인 경우에는 많은 돈을 벌어보면 그 돈이 자기도 처음 벌어보는 돈이에요. 초보 부자란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부자 말고, 초보 부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쩔 줄을 몰라. 처음이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1억씩 벌어, 2억씩 벌어. 이걸로 뭘 해야지? 뭐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건물을 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행동으로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의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돈 있다고 다 건물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영상 별도로 할 거예요. 그건 차치하고, 내가 돈을 벌면 나도 처음 벌어봤고 주위에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걸 보지 못한 경우에 이거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벌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얘가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이제 내가 부모님이잖아, 내 자녀한테 뭔가 얘기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또 주위에 물어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있는 대로. 못 사는 사람 주위에 대부분 못 삽니다. 의견을 구해도 다 그 수준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인 경우에 돈을 잘 벌면 이 돈으로 어떻게 할지를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부모님이랑 나랑 속을 아무리 터놓는다고 해도, 이 부모님이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물어보는 거는 달리기 선수한테 수영하는 방법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심지어. 근데 이 사람에게 운동 방법을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알면 더 알았지 그분이 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흙수저인 경우에 재테크나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참 슬픈 일이죠. 내 마음을, 내지는 나를 잘 아는 가장 가까운 분한테 내 얘기를 물어볼 수 없다는 거, 이거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물어본다고 했다가는 나는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엉뚱한 결과? 이분이 걸어온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쉽게 말해서 돈을 엉뚱한데 패대기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물론 야,
부모님만큼 내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한테 좋은 얘기만 해 주겠지, 당사자한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또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잘 되라고 해 주는 얘기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의견에 따르거나 하는 거는 슬프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은 뭔가 초월하는 게 있을 거야?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고 고민 상담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의 말을 따르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분 모르니까. 내 돈을 맡겨서도 안 됩니다. 왜? 모르니까. 가깝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는 게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망설이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막 현실을 후벼 파는 얘기라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가 참 마음이 그런데, 제 원래 성격은 친한 사람이라면 아우 야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누가 보시는지도 제가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또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또 많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늘 맞는 말 하니까 반박이 없으니까 이제 동조 말고는 할 얘기가 잘 없으실 거예요. 실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더 후벼 파기, 근데 이게 그거를 아셔야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저 일말에 또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생각이 안 나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랩으로 뭐 1시간 동안 떠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망설인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을 좀 잘 번다고 칠게요. 뭐 부부 의사예요? 아니면 한쪽이 의사예요? 이제 돈이 별로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요. 내지는 뭐 전세나 월세를 거주해요.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친정 가까이 갑니다. 그렇지. 대부분 다 그렇지. 거기서부터 오산이 나옵니다. 왜? 왜? 장점이 많잖아. 우리 엄마가 애 봐주잖아. 그것 때문에 가잖아요.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내가 편한 거에 대해서 좋은 선택은 맞아요. 근데 자산적인 부분, 우리는 부동산 팩폭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면을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적으로도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흑수저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0이에요. 0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한 1, 2는 되겠네요. 그래도 아다리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흑수저 부모님이 사는 동네가 좋을까 안 좋을까? 이제 뭔가 빡 오죠. 네. 흑수저 부모님이 사는 동네는 네, 못 사는 동네. 근데 내가 거길 갔어. 사기 쉽죠? 사서 갔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애를 돌봐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내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 동네에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걸 언제 하냐? 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부모님이 늘 집에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 집 숟가락 수 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대우도 해드리고 어떻게 경제적인 것도 하고 하지만 또 하나의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부모님이 흑수저였으면 부모님이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도와주고 싶다, 안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는 게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부동산 팩폭이라고 했잖아요. 도와주는 것도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일어서기 전에 부모님 집도 사주고 싶고 좋은 데 옮겨드리고 싶고 리모델링 해주고 싶고 힘잡기 전에 도와주는 거는요, 나도 못 일어나게 됩니다. 웬만큼 돈 벌어서는. 이건 이제 보통적인 소득일 때, 이게 많은 소득일 때도 내가 소득을 많이 벌어도 도와주고 집 사드리고 하는 것부터 하면은 내 출발이 그만큼 늦습니다. 되고 나서 해드려도 돼요. 야, 근데 시간은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 하나라도 더 해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선택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늦게 시작하더라도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자리를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거 두 가지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부모님이 흑수저였어요. 거기 근처에 가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집을 하나 더 샀어요.
요즘에는 집 하나 더 사기 힘들죠? 근데 예를 들어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건 좀 나은 데 사겠죠. 그러면 집값 안 오를 때 집 하나 사고 좀 나은 데 사는 게 낫겠어요? 애초에 이걸 사는 게 낫겠어요? 그쵸? 애초에 이걸 사는 게 맞아요. 내가 부모님 옆에 가서 몸이 편해요? 신경적으로 편해요? 그거의 가치와 자산이 불어나는 것의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죠.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이제 애 케어를 도와주시잖아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부모님도 득되고 나도 득되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가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거 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깐난쟁이일 때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얘 크잖아요. 그쵸? 얘가 깐난쟁이인 게 도대체 몇 년 가겠어요? 길어야 8년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러면 그 8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집을 한번 사서 8년 안에 팔까? 3년에 팔까?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오래 살게 되는 지역은 어딜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먼저 사야죠.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사는 거예요. 자금이 있다면. 내지는 자금이 없어서 여기 전세로 월세로 부모님 집 근처에 살아요.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을 때는 여기에 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살만한 곳, 학군이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거예요. 거주는 여기서 하더라도 매입은 여기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흙수저라면 부모님과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전무직이 됐는데 거길 가서 산다? 이거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시작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야 돼요. 여기에 집을 사놓고 여기 전월세로 살던가 내가 집을 사서 살아야 된다면 부모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괜찮은 곳에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역이 완전히 떨어졌다. 완전 지방이고 이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직장을 다니는 곳, 뭐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곳 여기에서 괜찮은 곳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님 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시기나 지원하는 시기를 앞당기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걸 앞당기면 내 양쪽 어깨에 짐을 다 지고 가는 게 쉽겠어요? 한쪽 어깨만 지고 가는 게 쉽겠어요? 한쪽 어깨만 지고 가서 일정 시점에 내가 완전히 체력이 좋아졌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월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서부터 다 케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참 그 케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그리고 그거를 줄일 수 없습니다. 늘리면 늘려도.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효자, 효녀 중에 부자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돈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빨리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 요거 좀 늦게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 있습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음, 뭐 조금 더 좋은 것도 해드리고 음. 싶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선택이라고 했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내가 오래 살아요? 부모님이 오래 살아요? 내가 부모님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님도 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자리 잡는 게 부모님의 기쁨 중에 하나겠죠.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은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일찍부터 도와주면 본인이 제대로 서기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것처럼 그런 효도를 다 하는 거 그걸 한다고 해서 과연 부모님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거는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따뜻한 말, 행동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이 타이밍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부모님한테 잘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뭐 떠나셨어. 그래도 내가 문제 없어야 돼. 근데 부모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나는 남은 게 없어. 그럼 난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적어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나보다 부모님 난 더 생각해. 뭐 이럴 수 있지만 남은 내가 괴로운 상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물론 과거의 추억, 과거의 기억, 내가 잘했던 그걸로 내가 위안 삼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현실이 힘들면 과연 그 삶에 만족할까? 그렇게 되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자립이 돼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그 타이밍을 난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사셔.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이상으로 도와드리냐 안 도와드리냐는 그거는 타이밍을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이렇게 어릴 때 마인드, 학생 때 마인드로 내가 뭐 이번 달에 뭐 알바해서 돈 벌어서 해드렸어 이 마인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마인드로 평생을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 어릴 때 그걸로 한번 구조가 정해지면 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 오잖아. 서로 완전 다른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흙수저의 집에서 태어나서 본인이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성장을 했어. 성장을 했으면 부모님의 생각과는 사실 반대로 가야 돼. 이게 좀 슬프지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랑 놀라고 해요? 못하는 애랑 놀라고 해요? 공부 잘하는 애랑 놀라고 해. 근데 나는 걔가 불편해. 왜?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걔가 불편해. 그럼 못하는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30분 하지.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부자 아빠 얘기를 들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정작 그 책의 주인공의 아빠는 가난한 아빠였어. 자기 아빠인데도 자기 아빠 말을 안 들었어.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데? 난 이렇게 되고 싶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또 막 이 효도 이런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날 제일 생각해 주잖아. 그런데 그 얘기를 따로. 네, 그럼 시간 지나면 압니다. 그거는. 네, 누구 얘기를 따라야 돼요? 우리 부모님, 남의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얘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된 사람들이 하는 맞는 이야기. 그걸 따라서 잘 되고 부모님은 향후에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의 판단력을 따라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분들의 판단력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흙수저가 된 거거든요. 너무 슬프죠, 그렇죠? 네, 너무 슬픈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내가 부모님 얘기를 따라서 또 흙수저야. 우리 애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누구 얘기를 따라야 될까요? 얘가 내 말 안 들어. 속상해. 열받아. 내 말 따라. 너 흙수저 돼야 돼 하고 하는 거야. 너 왜 자꾸 흙수저 아니라 동수저 되려고 해? 왜 은수저 되려고 해? 너 그러면 안 돼. 내 말 따라. 어디에서 끊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끊어줘야죠. 그렇다고 치면 이게 돈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큽니다. 나는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차라리. 야, 난 잘 몰라. 네가 알아봐라. 모른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난 잘 몰라. 너가 찾아봐. 근데 내가 했던 방식은 하지 마.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게 진정 그 아이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끊을지 내가 따른다면 내 밑도 날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냉정하고 뭐 너무 차갑고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흙수저인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전문직이 되고 돈을 벌고 했다고 치면 이거를 더 불려가는 것은 이미 해본 사람의 얘기를 따르는 거지 부모님의 얘기를 따르면 안 되고 부모님이 사는 동네로 가선 안 된다. 가선 재테크가 일단 엉뚱하게 시작이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 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지는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 얘기를 따랐다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꼭 그 엉뚱한 게 뭐 부모님 아는 누구 뭐 친척에 뭐 사돈에 팔촌에 뭐 아는 분들 뭐 지인 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전교 꼴찌가 하는 공부 방법이 그 제대로 될 턱이 있겠어요? 그럴 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생각해 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나한테 해로운 얘기는 안 하겠지. 그걸 몰라요, 여기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중심 잡고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고 발전하는, 그리고 이제 내 자녀가, 만약 자녀가 없다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예를 들어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라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뭐 이게 말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네요. 질문 있습니까? 약간 좀 그 생각이 좀 뭐? 들어서 슬펐어요. 뭐? 뭐냐면 부모는 나한테 지금까지 베풀었는데? 퍼줬는데
나는 이제 좀 돈 좀 번다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했어. 받은 만큼 자녀한테 해주는 거잖아. 물론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효도를 하느라고 내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본인 자녀한테도 그럴 거야? 얘가 나 때문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나한테 잘하는 걸 원할 거야, 본인이?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물론 현실적으로 하니까 즐겁지. 그렇지만 그거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원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야. 완전히 자리 잡고 나서 어느 정도씩 하는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주 일부를 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 그리고 나는 나대로 성장이 충분히 돼가고 있는 상황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이게 완전히 커졌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늘려가는 게 맞지. 그럼 내가 효도를 이제 어느 선까지 할 건지도 좀 자기가 기준을 세워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완전 의식주가 힘드신 상황만 아니라면 나는 본인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약간 지금 생각든 게 엄마들이 어. 애기는 모르는데 어. 좋은 유모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그치. 것처럼 이것도 내 욕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님은 아시잖아. 부모님은 아시잖아. 그러더라도 이제 이 효도를 빨리 시작하면은 자리 잡기가 하여간 어려워. 어떻게 그건 사실인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물론 맞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내가 우리 애가 그렇다면은 나는 그걸 계속 바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이 정말 힘들어서 생존이 어려워. 그럼 당연히 도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돼. 이게 돈이라는 거는 뭐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이야기인데 쓰면 없어진다. 뭐 아주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제 자리 잡기 전에 돈을 쓰는 지출하는 습관을 키우면 안 돼. 그게 뭐 소비가 됐든 뭐가 됐던 간에 지출하는 습관을 키워버리면 자리를 못 잡아. 돈을 많이 벌어도. 오늘 오신 분이 얘기했잖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는데 실제로 자산을 보면 많이 모으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왜 그럴까? 음식을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돼지가 되겠지. 뚱뚱해지겠지. 근데 누군가는 많이 먹어.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해. 몸이 좋아지겠지. 똑같이 먹었는데 누군 돼지고 누구는 몸짱이야.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건강이 나빠져.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많이 버는 능력이 있고 돈을 지키고 불리는 능력, 이것도 별개야. 왜 할리우드 스타들을 보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지금 거지되는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벌긴 잘 벌어. 근데 이게 없어. 이게 빵점이야. 그러면 뭐 깨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된 말이야. 물 아무리 많이 부어도 잠깐 차 있는 것 같지만 금방 빠지잖아. 그러려면은 처음에는 빠지지 않게 해줘야 돼. 지출을 완전히 통제해야 돼. 그리고 나서 목돈을 모으고 하나 해가고 하나 해가고 이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면 자리를 잡았다. 그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도 늦지 않아. 소비가 됐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 됐던 뭐가 됐던 뭐 부모님의 효도가 됐건 이런 지출들을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높여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시작해야 돼. 미리 시작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가 안 된단 말이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 시작하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려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년 전에도 뭐 30이고 지금도 30이야. 물가는 올랐는데 부모님 만족도가 계속 높을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면서 높일 수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 물론 어떤 날 챙겨드리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꾸준히 드리는 거나 아니면 크게 뭐 해외여행을 뭐 비싸게 이렇게 해드린다거나 그거는 나는 자리 잡기 전에 한다는 거는 뭐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글쎄라고 생각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무조건 이게 맞고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생각해 봐야지.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부모님과의 시간이나 이런 추억이 더 큰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만 알고 이걸 선택하는 것과 둘 가지 알았을 때 이걸 하는 건 또 다르거든. 예를 들어 나는 술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토해. 근데 나는 오늘 먹고 싶어. 하고 먹는 거랑 생전 처음 술을 먹었어. 토할 줄 몰랐어. 먹었는데 토했어. 얼마나 괴로워. 알고서는 난 토할 거니까 토할 때 괴롭지 않은 걸 먹어야지 안주를.
시큼한 거 안 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갤포스라도 하나 먹고 술을 마실까? 이런 게 되잖아.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모른단 말이야. 애 낳으면 부모님 근처로 가. 당연히 뭐 친정 가까운 데 있으면 부모님이 케어해주니까 여러모로 독특되잖아. 딱 거기까지 생각해. 어차피 부모한테 돈 줄 거, 아니면 가정부한테 돈 줄 거 우리 엄마가 잘해줄 거야. 그러면 나도 부모님이 나한테 더 잘 케어해주고 우리 애도 잘 케어해주고 부모님도 용돈 생기고 얼마나 좋아? 딱 여기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5년 뒤를 생각 안 해. 10년 뒤 생각 안 한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이 커져가지고 번져가지고 될지를 생각 안 하고 딱 여기까지 한단 말이야. 사람이 뭐 이렇게 거시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길어봤자 1, 2년, 2, 3년 뒤 봅니다. 근데 이 길게 봐야 되거든요. 왜 그거 알죠? 처음 시작이 요만큼 차이 나도 멀리 가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이때는 몰라. 지금 여기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그리고 시작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어떻게 할지 이걸 알고 판단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돈 얘기하실 때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소비 지출을 통제해라. 그게 이제 통제가 되고 나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내 소득이 진짜 내가 쓰는 거에 10배가 된다. 그럼 뭐 좀 써도 돼. 그 전부터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는 뭐 글쎄.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이 주위에 있는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자산이 없다는 거. 왜? 써 제끼니까. 자리 잡기 전에. 자리 잡기라는 거는 뭐야? 자본소득 아니면 재산이 충분히 있기 전에 좋은 거 이거저거 사서 쓴단 말이야. 그럼 이거 줄일 수 있어? 없어. 그리고 나만 써? 배우자도 써야지. 둘만 써? 애들도 써야지. 그 급에 맞게. 그럼 지출이 후두둑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멈춰? 못 끌어내려 그거는. 한번 올라간 거는 망하기 전에는 못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극한의 지출, 상당히 많은 지출이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노후 대비하려고 하면은 이제 은퇴가 가까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플로우를 알고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난 이게 좋아. 그럼 그건 적극 지지합니다. 근데 이걸 알고서 나는 그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 좀 그것도 지지해요. 왜? 사람마다 선택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네, 어쨌든 이 영상 찍게 되신 게 오늘 상담 오셨던 분이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제 자기 부모님이 이제 흑수저인데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가 산 아파트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아파트였다. 그 이후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국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됐다. 이게 부모님의 생각이 나한테 전달이 많이 되거든. 부모님이 대출은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부모님끼리 얘기할 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릴 때 무심코 들었던 그 얘기들이 나한테 그냥 박혀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맞나 틀리나를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거는 맹목적으로 그냥 입력이 된단 말이지. 정말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몇십억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있어.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게 나는 생각 금수저라는 얘기를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했잖아. 부모님의 생각을 내가 받았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받았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만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왔는데, 그 오늘 오신 분이 이제 흑수저 중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냥 돈이 없는 흑수저랑 정신적인 흑수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부모님에 의해서 형성된 거거든. 좋아. 근데 형성됐어. 이거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꿔야지. 바꿔야 돼. 왜냐면은 나는 그래서 원인 뭐 다 알았어. 계속 그럴 거야? 아니잖아. 나까지만 할 거야? 우리 애들까지 할 거야? 그럼 내가 바뀌면 여기도 아닐 거잖아. 돈이 다는 아니고 생각이 다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생각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각이 이상하는 사람은 사기당하고 날려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은 더 중요해. 그럼 이거를 잘 이어받아야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여건이라고 해도 서로 다르게 사는 경우는 많으니까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해야지. 오늘 오신 분은 집이 힘드니까 난 이렇게는 못 산다.
난 이렇게는 못 살아. 그걸 막 초등학교 6학년 때 생각했대. 우와. 진짜 대단해. 내가 오늘 얘기 들어봤는데 참 대단해. 20대 초반 중반에도 나는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 될 거야. 몇 살 되면 얼마까지 있을 거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힘들었는데 뭐 대학 학비를 못 해주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뭐 너 장학금 주는 뭐 국립대 뭐 가가지고 뭐 이것까지 그때 막 생각을 했다는 걸 알아봐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내가 행동하는 쪽에 결론을 낸 거지. 누군가는 내가 그런 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도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면 바꿀 수 있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상황에서 마무리 짓고 나는 새롭게. 사람 선택의 문제니까. 미래의 문제지.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데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이게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배제하고 얘기하게 된 거라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알거든요. 그런 결정을 해보면 또 알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